우리는 자본주의라는 바다에 살고 있어요. 바다에 살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수영을 할 줄 알아야겠죠. 국가대표처럼 잘할 필요는 없지만 할 수는 있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돈 공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죠. 투자 실력이 상위 1%가 되겠다? 그런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아도 충분해요. 투자를 잘하겠다. 이런 굳은 결심, 지나친 의욕이 오히려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잠자듯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이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기초부터 천천히 하면 돼요. 아마 여러분 모두 변화를 원하실 거예요. 회사 일에, 집안일에, 육아에 치여 매일 반복되는 인생을 사느라 힘드시죠? 열심히 살았는데 돈도 별로 없고요. 솔직히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거 할 만큼 해봤잖아요. 잠깐은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고 즐겁지만 그때뿐이죠. 저만 그런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감당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죠. 친구가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저도 다 경험한 거라 그 마음 이해해요. 워킹맘, 전업맘으로 다 살아봤으니까요.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어요. 워킹맘일 땐 괜히 아이한테 미안했고요. 전업맘일 땐 아이 어린이집 학교 보내고 엄마들이랑 학원 투어, 카페, 브런치, 맛집 투어 등등 하면서 시간 보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의 정체성을 갖고 싶었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닌 나 자체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개발이 하고 싶더라고요. 멋진 사람이 돼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자식한테도 존경받는 삶, 근사하지 않나요? 제가 엄마들의 멘토가 되어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돈 공부, 투자, 꼭 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동기부여가 팍팍 될 겁니다. 첫째, 물가 상승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나요? 제가 요즘 책을 2권 쓰고 있어서 각종 통계를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1963년 삼양라면 가격이 10원이었어요. 지금은 800원 정도 하죠. 60년 동안 약 80배가 오른 거예요. 지금 10살 아이가 70살에 라면 한 개를 사 먹으려면 800원에 80배인 64,000원이 필요한 거죠. 라면 한 개에 64,000원. 상상되시나요? 라면은 생필품이라 그나마 증가폭이 적은 편이에요. 60년 동안 택시 요금은 127배, 목욕탕 요금은 370배가 됐어요. 요즘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이던데 60년 후에는 48만 원이 있어야 택시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당장 1, 2년을 보면 체감하기 어렵지만 길게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을 말하죠.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3%여서 난리였었죠. 자, 이래도 현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은행 금리가 올라서 3, 4%지만 물가 상승률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그 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건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은행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그냥 금고에 쌓아둘까요? 전혀 아니죠. 지급준비제도 들어보셨어요? 은행은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둬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은행 지급준비율은 7%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 100억이라면 7억만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93억을 투자활동에 써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맡긴 돈을 은행이 레버리지로 이용한다는 거죠. 맡긴 돈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거나 다양한 투자를 해서 계속 돈을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겨우 이자 3, 4%만 받고 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는 꼴이에요. 은행만 배부르게 해주는 겁니다. 둘째, 100살까지 오래 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 80, 여자 87세로 OECD 6위예요. 앞으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에요. 65세 이상 자살률은 46.6%로 OECD 평균의 약 3배고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2018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65세까지 오래오래 일한다고 해볼게요.
그 후 최소 20년 동안 소득 없이 살아야 해요. 한 달에 생활비 300만 원 필요하다면 은퇴 후 20년 동안 쓸 돈 7억 2천만 원을 65세까지 만들어놔야 하는 거죠. 이건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물가 상승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병원비, 간병비 등도 생각해야 해요. 특히 여자는 더 문제예요. 남자보다 7, 8년 오래 살거든요. 남자가 아프면 부인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남자가 죽고 나서 여자 혼자 남으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더 돈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몸도 아픈데 돈도 없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저는 나이 들수록 돈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젊었을 때는 돈 좀 없어도 돼요. 건강하잖아요. 저는 나중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초호와 실버타운에 입주하려고요. 제가 본 실버타운은 입주할 때 보증금 10억에 한 달에 400 정도 있으면 되더라고요. 자, 65세까지 계속 일했을 경우 남은 20여 년 노후를 위해 만들어야 하는 돈이 7억 2천만 원인 거예요. 조기 은퇴하려면 더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 필요한 돈은 더 많아집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설마 사교육하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쇼핑하고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데 돈 다 쓰면서 노후 준비 안 하는 건 아니시죠? 노후 준비를 예적금만으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이요. 현금은 쓰레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절대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격차는 부모 때에서 끝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자손에게 대대로 영향을 주죠.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는 유대인이 많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연일까요? 유대인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저축과 투자를 강조하고 직접 돈을 관리하도록 교육해요. 돈을 대하는 태도, 창업가 정신, 그 문화가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2015년 조사한 세계 각국 금융 이해력 순위에서 한국은 33점으로 아프리카 가봉 우간다보다 낮았어요. 금융 이해력이 33점이라는 건 우리나라 성인의 67%는 금융 문맹이라는 의미예요.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경제 금융 과목은 없어요. 가정에서 돈에 대해 가르쳐야 해요. 대학 입시보다 중요한 게 돈 공부예요.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80년 가까이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야 해요. 평생 회사원으로 살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풍요롭게 부자로 살면 좋겠죠. 게다가 사람의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어요. 명문대학을 나온다고 쉽게 취직하고 부자 되는 세상은 지나갔죠. 회사는 점점 더 사람을 적게 뽑으려고 할 겁니다. 회사는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에게 주는 월급은 비용이기 때문에 줄이려고 합니다. 로봇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일자리 감소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로 키워야 합니다. 엄마가 먼저 돈 공부하고 자본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현명한 소비생활, 투자생활, 리치맘 라이프를 가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리할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투자자의 삶을 시작하고 자동으로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줄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도 부자로 살도록 만들 거예요. 대대로 이어지는 부자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급하게는 하지 마세요. 나 이제 수영을 잘해야겠어.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수영을 잘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일단 나에게 맞는 수영복, 수경, 수영모자 등을 사야 해요. 그리고 어디서 배울지 알아봐야 합니다. 단체 수업으로 배울 건지, 1대1 강습을 받을 건지, 어떤 수영장을 갈 건지, 준비가 끝나면 실제로 가서 발차기, 숨쉬기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의욕 뿜뿜이라고 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연습과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영에 대한 열정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도 좋겠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만나서 같이 수영도 하고요.
운동 하나를 배울 때에도 이런 시간 투입과 정성,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바로 수익을 얻어서 부자가 되고 당장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죠. 이건 주식 투자가 직업인 사람들도 하기 힘든 건데 말이죠. 천천히 공부할 생각보다는 투자할 아파트를, 종목을 찍어달라고 해요. 특별한 비법을 찾아 헤매죠. 그러다 망하고 남 탓하고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천천히 배우면서 다져 나가길 바랍니다. 일단 시작한 사람, 제대로 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즐기는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됩니다. 확실해요.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가 공부하기 딱 좋을 때예요. 지금 당장은 돈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막막하실 거예요. 저도 다 겪은 거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 리치맘 패밀리 여러분, 나중에 초호와 실버 타운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우리는 무조건 잘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